자, 반갑지 않은 시장입니다. 자, 매 영상마다 반갑게 인사드렸었는데, 지금의 시장은 우리가 우려하고 좀 염려해야 할 것들이 일어났다고 보이는 시장이에요. 자, 우선 영상 초반에는 시장이 왜 이렇게 빠지는지에 대한 점검을 좀 해드릴 거고요. 조선 관련된 내용은 좀 영상 중후반에 있으니까 영상 시청에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전일 미국 시장에서 인텔 실적 쇼크가 나오면서 장중 마이너스 5%, 추가로 시간에서 마이너스 19%를 찍으면서 이 반도체, 특히 AI 쪽으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자, 인텔이 빠진 게 이 매출 부분에서는 컨센에서 한 1% 정도 낮게 나와서 큰 문제는 없었는데, 문제는 가이던스죠. 이 기업의 향후 전망치를 책정한 가이던스가 월가 예상치보다 많이 낮게 나왔고, 조정 EPS가 0.02달러로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원래 0.1달러 수준으로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한번 충격. 3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143억 달러를 예상했는데 125억에서 135억 달러로 예측치 하회. 여기서 또 충격. 그리고 인텔 인력 감축을 전체 인력의 15%, 인텔에서 15% 감축이면 12만 명 정도 됩니다. 엄청 크죠. 여기서 추가로 또 충격. 심지어 이 투자에 꽂힌 배당금도 현금 흐름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지급 중단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냥 앞으로 안 좋을 것 같으니까 허리띠 졸라 매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늘어났죠. 요게 이제는 문제입니다. 자, 비교적 이번 상반기에는 요렇게 흐름이 흘러갔습니다. 야, 실업수당 청구 건수 늘었대. 그러면 지금 사람들 잘 못 살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빨리 금리 인하 해야 되겠네? 하면서 막 시장에서는 이걸 호재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막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금리 인상도 상승폭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이 AI 이슈가 터지면서 반도체, 소프트웨어, 전력 이런 모든 부분이 호황을 보였기 때문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락에 뭐 대부분 호재로 인식을 많이 했지만, 23만 건을 넘어서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우리가 좀 조심을 했어야 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침체 지표들이 이 굿뉴스로 시장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정확히 어제 미국장에서 보여줬습니다. 이제 배드뉴스 이제 배드뉴스인 거예요. 자, 이제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의미를 좀 깊게 이해해보면, 이 실업, 직장을 잃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미국 비농업 고용 지수를 보면은 유의미하게 늘어나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횡보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은 실직을 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소비를 못하게 되니까 이런 생산 그리고 제조도 줄겠죠. 그럼 제조 산업도 회전율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인력을 사용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면서 어제와 같이 인텔 구조조정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게 점점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간에서는 7월에라도 금리 인하를 해야 됐던 건 아니냐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연준에서는 분명히 괜찮다, 뭐 천천히 낮추면은 다 해결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서도 혹시 모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긴급 FOMC가 열려서 금리를 낮출 수도 있어요. 근데 금리를 인하하는 것도 좀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인플레이션 잡히고 경기 살아나주고 있으니까 이제는 뭐 조금씩 낮춰도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낮추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와, 이대로 가면은 경기 침체 오고 시장 경제 박살 날 것 같으니까 예상 시기보다 좀 빠르게 낮춰야겠다 라고 하는 두 번째 관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분위기가 첫 번째였어요. 근데 이번 하반기를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두 번째로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시장 불안하니까 뭐 빈말하는 게 아니라 어제 나온 지표를 보고 이건 좀 조심해야겠다 싶었어요. 이 추가로 미국 신용카드 연체율도 지금 굉장한 고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진 같이 보시면 그래프가 무슨 나스닥 지수 마냥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시죠? 지금 연체율이 경기 침체가 왔던 2010년 당시에 연체율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 이 연체금을 갚지 못한다는 건 결국 부채가 된다는 말이죠. 부채가 커지면 크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개인들은 파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렇게 되면 경제 대공황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 신용카드 연체율 상승, 미국 산업부동산 공실률 최고치, 뭐 안 좋은 데이터들은 과거부터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경제 대국인 미국을 의심하진 않지만 그 대국의 경제 데이터는 좀 의심을 해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워렌 버핏도 투자할 기업이 안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중국 비아디 주식은 계속해서 갖다 팔고 있죠. 버핏도 지금은 현금 비중을 좀 늘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현금 비중을 늘린다는 건 그만큼 지금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말과도 똑같아요. 그럼 지금 주식 고수들도 현금 비중을 늘리는 마당에 우리도 보수적으로 매매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방법은 두 개인데, 아예 포트폴리오 비중 축소를 시키던가
아니면 시장 상황 대비해서 덜 빠지고 현재 호황 산업인 섹터로 집중 투자를 하시던가 둘 중에 하나의 전략은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로 액션을 취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준비를 하셔야 할 타이밍이 올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레버리지 그리고 신용을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리스크부터 조금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비중 축소를 좀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좀 낫지 않나 싶고요. 일단 한국 지수 그래프를 보면 코스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코스피가 중요한데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오늘 강하게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자, 제가 이걸 잘 보진 않지만 차트적인 부분들로도 외국인 기관들이 롱숏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보긴 봐야 돼요. 자, 2023년 10월 저점부터 저점끼리 쭉 이어보면은 저점 추세가 형성이 되는데 오늘 개파락으로 뚫고 질질 흘러버렸습니다. 자, 24년 초에도 8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시장이 있었지만은 과거 저점을 이탈하진 않았고 횡보하다가 다시 크게 반등을 해줬죠. 근데 이때에도 주도주였던 SK 하이닉스는 지수 대비 하락폭이 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락은 완전히 좀 달라요. 지수 하락을 이끄는 종목이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과거 주도주였던 강력한 AI 모멘텀을 타고 대장주 노릇을 했던 이 하이닉스가 이제 성장 기대감보다는 침체 우려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하락과 이번 하락은 좀 다르게 보셔야 한다는 점을 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투매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이 기술적 분석들, 추세선, 지지선 등등의 이런 기술적 지표들은 무시되는 경향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지는 말고 시황과 국제적인 변화에 포커싱을 하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조선주들도 체크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오늘 조선주들도 조정이 나와줬지만서도 대장으로 말씀드린 HD 현대중공업은 지수 대비 하락 방어를 잘 해주고 있고요. 한국조선해양은 등락률 자체는 크지만 지금껏 오른 거 대비해서는 뭐 타종목 대비 하락 방어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미포도 괜찮고요. 그리고 그때 밑에 그 기재들도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매수하시면 안 된다. 이 주식이란 놈은요. 이렇게 높은 상승이 나오면 조정을 받으면서 파동을 그리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계속 오르는 걸 보면서 아, 내가 매수할 자리 절대 안 주고 계속 갈 것 같죠? 아니에요. 자리 주긴 줄 거예요. 언제? 3분기쯤에 올 거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 전까지 여기서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나마 조선 피팅 밸브 쪽에서 뭐 성강 밴드는 이 기준봉 한번 만들고 그 위에서 놀아주고 있는지라 여기 박스권에서 분할 매수 괜찮다고 보긴 하는데 조선 선박주들은 매수하기가 꽤나 까다롭게 접근해야 되는 지점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불안한 시장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대응은 뭐냐? 시장이 왜 불안해하는지 그 이유를 찾고 시나리오를 쓰고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락이 크게 나왔어도 냉정하게 왜 하락했나 분석하고 거기에 맞게 비중을 줄이던가 아니면 기회다 싶으면은 방향 돌릴 때 비중을 더 태우던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양대 지수 하락, 추세나 이동평균선 다 깨고 강하게 내리박았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반기 계좌 수익금이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저 오늘 반도체 싹 다 죽었고 기타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종목들 다 내려앉았어요. 보이시죠? 오늘 코스피는 상승 60 종목, 코스닥은 147 종목, 나머지는 싹 다 하락. 자, 이런 상황이 흔치가 않아요, 여러분들. 더군다나 이 지수 자체가 4% 이상 빠지는 거는 과거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미국 경기 침체, 2022년 코로나 그 이후로 처음이에요. 이런 위기 다음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강한 반등이 한 번씩 나와줬었죠. 우리는 그 시기 초입을 잘 잡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조선 선박 쪽은 지금 매수하기 부담스러운 자리가 맞기 때문에 3분기까지는 신규 진입자들은 타이밍을 봐야 하고요. 기자재, 피팅 밸브 쪽에서는 아직 모아갈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레인지가 있기 때문에 지수 변동 살피면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지수 급락에 대응을 해야 하는데 나는 도움을 좀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010-8029-9003으로 조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8월 제대로 준비하려는 분이구나 생각하고 제가 있는 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하락이 강하게 나왔을수록 주식을 계속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 발송드린 자료를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이런 하락장에서도 딱히 걱정은 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 아직 수익권일 거거든요. 조선업종들은 이렇게 제대로 탄력받기 시작하면 이 자료도 더 이상 못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주말간에 여러분들이 혼잡한 이 시장에서 대응할 준비가 되셨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해둔 자료 그리고 하반기 대응 전략까지 구독자 10,000명 되기 전까지 무료로 있는 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반기 장민재연구원과 대응 준비가 되셨다면 연락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